분명히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란 전쟁이 사실상 뭐 승리나 다름없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역시나 좀 허세였을까요? 밤사이에 국제유가가 또다시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 90대 중반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이 시점 어디까지 좀 예상이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공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이란 전쟁 하면 가장 먼저 좀 떠올랐던 분입니다. 이란 전쟁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이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지시를 했다는데 물론 뭐 이거 돌릴 수는 있습니다. 위법 판결을 되돌릴 수는 있는데 왜 하필 전쟁이 끝나기 전에 지금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전쟁 스케줄이 있고 또 이 무역 정책, 관세 정책의 스케줄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던 EPA 국제 비상경제 대권 법안이 위법이다. 미국 헌법 1조 8항을 보면은 모든 세금을 걷는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부가 관세도 세금이니까 이걸 그렇죠. 거둬들이면 안 된다.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각 나라가 미국에게 지불했던 1,75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환급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이 소송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기가 없어지고 앞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관세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찾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이제 채택을 하고 선언했던 것이 무역법 122조입니다. 이것은 국제 수지 위기가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기간으로도 최장 150일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100%, 80% 할 수가 있는가 15%가 최대치입니다. 한도가 좀 낮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0일 동안은 이걸로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 무기를 쓸 수 없으니까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를 발동해야 되는데 301조가 그냥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차별 행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조사하는 기간이 몇 개월, 1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발빠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던졌다라기보다는 이 법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이란 전쟁 계속해서 저는 주 초반에 완전히 좀 종식이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또 밤사이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출렁였지 않습니까? 지금 전황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2월 28일에 하메네이 절대 통치자 참수 작전을 미국이 이스라엘과 시작을 해서 당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경고했던 것처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식으로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막강한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서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는 이 중동 전황을 계속 악화시켜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이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는 경고를 무시하면 폭침하겠다고 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제 원유 무역이 전체 원유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죠.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원유가가 한때는 120달러 배럴당 거기까지 올라갔고 지금 90달러 선이 있는데 100달러까지 배럴당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물가가 1.1% 상승하고 연 경제 성장률이 0.3% 감소할 것이다. 굉장히 그런 좀 얘기가 있죠. 치명적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해졌기 때문에 말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뭐 영원한 전쟁 할 수 있다. 우리 무기 충분히 비축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이미 승리했다. 이번 주 초에 그렇죠. 이미 승리했고 전쟁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군사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판단되면은 끝낼 것이다. 근데 이란 정부와 혁명 수비대는 누구 마음대로 끝내냐. 미국이 시작했을진 몰라도 끝나는 거는 그냥 끝낼 수가 없다. 작년 6월에 10일 전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X에 전쟁 끝났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핵 협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제는
전쟁 재발 방지를 공식 문서화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네. 이란 측은 이거 전쟁을 끝낼 수가 없다.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예, 1년, 2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과 손잡고 우리를 또 칠 수 있는데 그걸 보장해야 된다는 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뭐 전쟁에서 다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군사작전을 이어오고 있죠. 이렇게 좀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 또 이 경제 위기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뭐 전황이 좋아질 것이다. 유가도 지금 출렁거리고 있지만 곧 전쟁이 끝나니까 그럼 내려갈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있고 또 시장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수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신경 쓰는 게 기름값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연두교서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연설에도 시작하자마자 제일 자랑한 게 기름값 내가 떨어뜨렸다는 거였잖아요. 그쵸. 바이든 때는 갤런당 6달러까지 갔는데 아이오와주 내가 집권한 데 가면 1달러도 있더라 했는데 현재 갤런당 3달러 58센트입니다. 근데 그게 4달러를 넘어간다면 바이든 정부 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고 미국의 기름값이 오르면은 소비재가 다 올라가고 항공료가 비싸지니까 그쵸? 미국 사람들이 여름 휴가 때 여행도 안 가요. 그럼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분노한 미국의 유권자들이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를 심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빨리 출구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이제 유가랑 여론이 연동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좀 블러핑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자면 이제 이 하메네이의 두 번째 아들이죠. 모즈타바가 선출이 됐는데 뭐 첫 번째 메시지부터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더라고요. 역시나 좀 그 아빠의 그 아들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전쟁 개시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뭐냐 도로 하메네이 아니냐. 그렇죠. 도로 하메네이. 아버지 하메네이를 폭사시켰더니 아들 하메네이가 새로운 신정 지도자가 됐는데 네. 아버지 하메네이는 고령이었어요. 80세가 넘은. 살 날도 많네요. 예. 네. 근데 그 하메네이를 제거했더니 56세의 하메네이가 등장해서 오히려 이것은 이란 민주화에도 안 좋은 소식이고 어떤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을 하기에도 안 좋은 소식이다. 더 독이 올랐고 아버지와 가족의 복수를 하겠다고 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 목표 수행에서 이미 시나리오가 어그러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하메네이가 사실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죽었을 수가 있다는 루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이 참수작전에 타겟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쵸. 대미 결사항전 의지를 표명하는 메시지는 냈습니다. 이제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은 무슬람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데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이면 이제 부상 상태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민 앞에 그래도 뭐 비디오로 모습을 보인다든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하메네이를 없앴는데 또 새로운 더 젊어진 하메네이가 등장을 했다. 참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데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반기는 인물은 절대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관여를 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기고 이제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변할까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새로운 지도자는 제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본다면은 이 전쟁을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끝내고 발을 빼고 싶다면 이란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등장해야 됩니다. 네. 딜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 모스타파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것이 독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전쟁에 당했는데 지금 이란 측에서는 종전하려면 배상금을 내라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다 파괴해놓고 그냥 나가냐. 우리 아이들도 폭사를 했는데 150명 초등학교에서.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임에 불구하고 미국과 휴전 협상을 명령을 내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는 무스타바 하메네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를 다시 참수한다면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전쟁을 어떻게 끝내냐는
질문에 미국이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미국이 원하는 지도자보다는 휴전이라는 차원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게 더 절실하겠죠. 네, 아무래도 완전히 좀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보다는 이미 좀 어느 정도 권력을 휘어잡고 있는 사람을 매수를 하는 게 이 미국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좀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언제 끝나냐 했을 때 초기에 전황이 좋을 때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네. 지금 2주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공개한 미국 국방부의 전쟁 계획을 본다면 군사적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2주 정도는 더 양쪽이 전격적인 이제 군사 행동을 할 것이다. 휴전 이야기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본격화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이 맞은편에 오만이랑 아랍에미리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이제 오만이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부분까지는 안전 항해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네. 거기서부터 나머지 지역은 이란이 통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270도 꺾어지게 살짝 되어 꺾여 있습니다. 있죠. 우리가 운전하더라도 갑자기 270도를 회전하려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제일 깊은 데가 9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큰 배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수십 미 깊은 곳 이런 걸 다 따지다 보면은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크기요.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거기에서 어떻게 나쁜 짓을 하기에는 그냥 고정 타겟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가지 근데 기뢰를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뿌렸다면은 그것은 이제 유럽, 아시아, 미국의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그렇죠. 유가 시장을 흔들고 이란도 원유를 수출해야지 전쟁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아직 이란군이 남은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고 경고를 할 뿐이지 아직 그것을 집행하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가에 대한 이런 향방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국제유가 뭐 당분간은 좀 위를 열어놔야겠죠? IEA가 이제 32개국으로 구성된 이런 전략 비축유 방출하는 것을 결정하는 국제기구인데 네. 어제 발표를 했죠. 이 32개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비축류가 약 4억 1,500만 배럴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양인가요? 이 안정시키기에는 약 한 달 정도는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할 수 없다. 결국에는 양측이 무기를 내려놓고 휴전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시간을 좀 벌게 해주는 효과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때 2022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이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했어요. 네. 180일 동안이나 하루에 100만 배럴씩. 근데 그때 유가를 보시면은 그래도 배럴당 100불이었습니다. 여전히 높았네요. 그렇게 네. 본다면은 이번에도 그때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니까 호르무즈 해협 위기도 있고 이 유가가 지금 90달러 선인데 그렇게 쉽게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은 어렵다. 결국에는 양측이 휴전 협정을 시작한다는 개시 신호가 나와야지 유가 시장은 안정이 될 것입니다. 네, 사실 뭐 임시 방편이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네요. 자, 그런데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금 좀 중재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다면서요. 네, 1시간이나 했다 그러죠.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네. 이란과 미국의 전쟁 때문에. 이 유가 시장이 출렁거리고 미국의 소비자, 가계 경제에 이제 위기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결국에 가서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러시아 원유 수출에 대한 이제 제재를 일부 완화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도로 가는 러시아산 원유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 러시아는 국제 유가 가격이 배럴당 58달러면은 현 상태와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제 위기 없이 재정 위기 없이 계속 수행할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 네.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근데 지금 90달러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경제 제재를 풀고 있죠. 러시아 원유라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자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중동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권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이 중국이 굉장히 좀 이란과 뒤쪽에서 공조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뭐 굉장히 요새 발언 수위나 메시지 같은 게 좀 안 나오고 있는 중국입니다. 역시나 좀 이런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중국인가요? 그게 제가 이 스튜디오에 오기 전까지는 맞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양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고 양회에서 어떻게 이런 험난한 국제 경제 조건에서 중국이 고용 창출을 하고 AI에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집중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중국 정부가 미국, 이스라엘, 이란 다 무기를 내려놓고 빨리 전쟁을 중단시키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제 중국이 변하고 있는 것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 석유 수출의 가장 큰 수입국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수입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3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그것도 있네요.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중국이 좀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서 돌파구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이어서 우리 증시에는 뭐 당분간의 변동성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스케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트럼프 때도 4주 6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서로 양보를 안 하는 전황이 계속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휴전밖에는 답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뉴스들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 모시고 자세한 전환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인사이트 마련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